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최초의 차원이 탄생한 이후 16가지의 다양한 차원들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참고로 16가지 차원 중 하나인 구름의 왕국은 훗날 16가지 차원의 운명을 결정하는 차원이 됩니다. 다시 스토리로 돌아와 최초의 차원에는 도깨비와 드래곤이라는 특별한 존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각각 파괴와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전투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두 종족 간의 전투가 이어지는 도중에 두 가지의 힘을 가진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가 태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그 두 가지의 힘의 원리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도깨비와 드래곤을 조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는 실패하게 되고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최초의 차원을 떠나 새로운 차원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도깨비들은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도깨비들이 체스마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캣은 그가 만든 차원에 반하여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의 편에 쓰게 됩니다. 참고로 드래곤들은 최초의 차원에 남아 마스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스터가 도착한 공간에는 머지라로 인해 혼란에 빠져있던 차원이었습니다.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그녀를 저지시키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파워는 상상 이상이었으며 끝내 니아이드의 희생으로 그녀를 봉인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부족을 스톤키퍼들과 멀론피아 종족한테 나눠준 후 닌자고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닌자고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황금산에서 4가지 황금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 후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땅을 포함한 수많은 종족들을 창조시키게 되는데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어둠 그 자체이자 절대악으로서 불리는 오버로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버로드는 그렇게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버로드의 파워는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와 대등했습니다. 끝내 오버로드가 스토마미를 창조하고 난 후 오버로드가 승리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땅을 2개로 갈라놔 오버로드를 봉인시키고 나머지 스토마미들은 닌자고 지하에 봉인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닌자고에 또 한 번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16가지 차원을 연결해주는 멜론 크리스탈을 만들게 됩니다. 그 후 마스터는 2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하지만 2명의 자식은 철이 없었으며 뱀부족의 영역을 침입하게 됩니다. 뱀부족한테 발각된 그는 잡혀가게 되지만 아스피라의 도움으로 탈주하게 됩니다. 끝내 아스피라와의 약속을 위해 아스피라한테 스피니추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스피라는 곧바로 만무학을 꺾은 후 뱀부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닌자고를 정복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만든 금지된 스피니추 두루마리를 이용하여 끝내 아스피라를 저지시키고 아스피라는 봉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수도원의 위치를 산 쪽으로 바꾼 이후 그렇게 두 형제는 평화롭게 수련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통하여 가마돈이 위대한 파괴자한테 물려 그는 서서히 타락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으로부터 약 200년 전 미스포츠 함선의 해적단들과 소토 성당이 이끄는 해적단들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끝내 나다칸 진이 이끄는 미스포츠의 함선의 해적단들은 패배하게 되었으며 해적 선원들은 다른 차원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이들의 성장이었던 나다칸 진은 봉인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소토 성장의 해적단들은 어둠의 섬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둠의 섬으로 가는 도중에 큰 파도를 만나 전원 사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쯤에 닌자고에는 닌자고 항실이 만들어졌으며 에어지즈로 왕성한 양사부는 음의 블레이드를 연구하는 도중에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자부로라는 고덱소 마법사가 스타로의 지하 던전을 만들게 되었으며 구름의 왕국에서는 로이드가 그린닌자가 되는 것을 결정한 이후 그 후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4가지 황금 무기를 두 아들한테 맡긴 채 멜로 크레스탈과 함께 무덤에 파묻혀 끝내 사망하게 됩니다. 가마도는 체나테 수련을 받기 위하여 마스터우를 잠시 동안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가마도는 클라우즈를 꺾어 성생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쯤 고아였던 모로를 마스터 우가 발견하여 키우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는 바람의 마스터였으며 혹시 마스터 우는 그가 그린닌자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여 그를 그린닌자로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끝내 그린닌자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모로는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바도의 최대 제자에 있었던 시기쯤에 마스터 우드 마사코한테 사랑을 전달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하지만 체드로 인해 가바도의 글을 조작하여 끝내 가바돈과 마사코가 사귀게 되는 결과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첸의 악행을 계속 지켜본 가바돈은
끝내 참지 못하여 마스터 첸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과 뱀이 친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마스터 첸은 이들 간의 갈등을 조작시켜 끝내 둘 간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끝내 마스터들과 신성한 피리의 활약으로 인간들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패배한 뱀부족의 수장들은 저주의 땅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며 일부 뱀부족들은 지하 속에 봉인을 당하게 되고 사건의 시작이었던 클라우즈와 마스터 첸의 경우에는 어떠한 섬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축제 분위기였던 원소의 마스터들 사이에서 시계바늘 형제는 상당히 오만했던 존재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원소의 마스터들보다 자신들이 강력하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간을 다루는 시계바늘 형제, 그들의 파워는 역시 원소의 마스터들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의 아버지인 레이와 카이의 어머니인 마야가 만든 타임 블레이드로 인해 그들의 힘을 뺏고 시간의 수용돌이를 만들어 타임 블레이드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닌자고에서 처벌을 받기 싫었던 크럭스와 아크로딕스는 시간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 중 크럭스와 디로감기 블레이드는 40년 전 닌자고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번개의 마스터는 자신의 남편과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고 어느 시점에서 마사코와 가마도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르 떠난 모로는 절망의 동굴에서 사망하게 되었으며 그의 영혼은 저주의 땅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선대흑의 마스터였던 릴리는 스타로 쪽으로 향하여 스컬 드래곤을 해치운 이후 게크가 몬스들한테 운명의 두 가지 검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 후 루와 결혼해 코를 낳게 되죠. 선대 번개 마스터였던 리버와 그리픈 골든 사이에서 제이가 태어나게 되었으며 어떠한 이유로 인해 제이는 고물상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 마스터인 레이와 물의 마스터인 마야 사이에서 카이가 태어났으며 그 시점으로부터 2, 3년 후쯤에 니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로 쪽에는 릴리가 사라진 이후 하자브로가 이용했던 해골을 손에 넣은 스컬 소설어가 나타나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사코와 가마돈 사이에서 로이드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마돈은 위대한 파괴자한테 물린 독이 서서히 몸에 퍼짐으로써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끝내 그는 황금 무기를 훔치려고 하지만 동색으로 인해 저지를 당하게 된 후 그는 지하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하세계의 1인자였던 사무카이를 꺾은 후 그는 곧바로 지하세계의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황금 무기는 마스터 우가 각각의 드래곤들을 배치시켜 보호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크럭스는 가마돈이 사라지자 자신이 꾸몄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레이와 마약을 납치시켜 곧바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음의 마스터는 잔을 찾아와 잔한테 얼음의 힘을 계승한 이후 사망을 하게 되었으며 줄리엔 박사는 사무카이한테 잡혀 무기를 만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마사코는 로이드가 그린니자가 될 운명임을 알게 되고 부자 간의 전투가 두려웠던 그녀는 로이드를 악동학교에 맡기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산을 오르는 콜, 자신이 만든 발명품을 실험하는 제이, 연못 속에서 수련을 하고 있던 잔, 이 모두 마스터우를 만나 수련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와 니아, 그때 마스터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카이는 물건을 사지 않을 거면 나가라면서 마스터우로 쫓아냅니다. 타이밍에 맞게 도착한 해골 군단들, 그들은 가마돈의 명령에 따라 니아와 황금 무기가 적혀있는 지도를 가져갑니다. 마스터우 덕분에 목숨을 건진 카이는 여동생을 구하기 위하여 마스터우로 따라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닌자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먼저 황금 무기를 찾으러 간 해골 종족들을 뒤따라 황금 무기를 찾으러 가는데요. 절망의 동굴에서 진동의 낫을, 얼음의 요새에서 얼음의 수리검을, 하늘에 떠있는 유적에서 번개 쌍제검을, 이제 남은 것은 카이의 불의 칼입니다. 하지만 불의 칼은 불의 신전에 있으나 밤중에 니아로 위장한 적한테 속아 카이는 불의 신전으로 단독으로 가게 됩니다. 가마돈의 등장에 카이는 위험에 빠지게 되지만 마스터우가 등장하여 대신 지하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골 종족들이 기습적으로 닌자들을 공격하여 3가지 황금 무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황금 무기를 소화하던 드래곤들의 능력으로 그들은 지하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 사무카이는 4가지 황금 무기를 전부 다 모으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가마돈한테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닌 가마돈을 역으로 배신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4가지 황금 무기의 힘을 버티지 못한 그는 소멸하게 되고 그렇게 지하세계를 탈출할 수 있는 차원이 열리게 된 후에 가마돈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닌자고의 아주 짧은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쁘긴 한데
아직 안 끝났어. 가마돈이 다시 올 테니까. 가마돈이 어둠의 세계로 사라진 이후 평화로워진 닌자고 시티. 하지만 가마돈이 다시 등장할 때는 제보를 받은 닌자들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가마돈이 아니었으며 가마돈의 아들이었던 로이드 가마돈이었습니다. 닌자들은 로이드를 간단히 혼내준 이후 다시금 본부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돌아가는 과정에서 마스터 우의 가방에 있었던 한 두루마리를 읽게 됩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가마돈을 쓰러뜨릴 전설의 그린 닌자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닌자들은 그린 닌자가 누군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그대로 본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 닌자들은 자신이 그린 닌자라면서 그린 닌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 빡세게 훈련을 하게 되죠. 한편 닌자들한테 수모를 꺾은 로이드는 닌자들한테 복수를 하기 위하여 뱀부족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스네이크 군단은 역으로 로이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로이드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세네 공격이 역으로 뱀부족한테 먹히자 로이드는 하이퍼노 프라이 종족을 구하러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는 한밤중에 한 독수리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 독수리는 하이퍼노 프라이 종족이 어떠한 요새를 짓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날 밤 자는 닌자들을 데리고 가서 하이퍼노 프라이가 지었던 요새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닌자들이 훈련을 하는 수도원이 불에 타게 됩니다. 자는 우연히 드래곤 전함을 찾아서 닌자들은 새로운 기지를 얻게 되죠. 그 와중에 스케일스는 슬리타라는 기존의 하이퍼노 브라이한테 시비를 걸어 끝내 승리를 하고 하이퍼노 브라이의 새로운 수장이 되었습니다. 스케일스가 대장이 된 이후 스케일스는 곧바로 로이드를 쫓아내게 되는데요. 로이드는 닌자들과 하이퍼노 브라이한테 복수를 하기 위하여 팡파의 부족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제이의 부모님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지만 닌자들로 인해 저지당하게 되고 하이퍼노 브라이한테 복수를 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하이퍼노 브라이와 팡파의 부족이 동맹을 맺게 되어 로이드는 다시 한 번 더 추방을 당합니다. 로이드가 이번에 풀어준 종족은 아나콘드라이입니다. 하지만 파이토를 제외한 모든 생명체가 사망한 시점이었죠. 하지만 로이드는 파이토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한테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토는 그를 이용해 먹을 생각이었으며 파이토는 뱀부족의 위치가 적혀있는 지도를 훔쳐간 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로이드는 마스터 우한테 잡혀가게 되고 파이토는 모든 뱀부족을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파이토는 오로보로스를 찾게 되었는데요. 뱀부족의 목표는 오로보로스의 봉인이 되어 있는 위대한 파괴자의 봉인을 해제시키는 것. 하지만 철없는 로이드로 인해 로이드는 잡혀가게 되는데요. 로이드를 구하기 위하여 닌자들을 출발하게 되지만 닌자들은 역으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엔 사무라이 X까지 있었으며 겨우겨우 탈출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카이는 사무라이 X의 정체가 니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스터 우는 위험에 빠진 로이드를 구하기 위하여 가마돈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어둠의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닌자들은 서서히 잠재력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자는 자신의 로봇임을 알게 되지만 끝내 자신의 로봇임을 받아들이게 되고 잠재력을 개방하게 되었으며 니아는 자신이 사무라이 X임을 밝히게 되고 제이한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됨으로써 마음의 짐이 사라진 제이는 잠재력을 개방하게 됩니다. 콜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서 잠재력을 개방하게 됩니다. 마스터 우는 끝내 가마돈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고 가마돈과 함께 닌자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뱀부족 역시 위대한 파괴자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손꼽이 단검을 2개나 얻게 되었습니다. 남은 건 2가지. 세 번째 손꼽이 단검이 있는 위치는 불의 신전이었습니다. 닌자들은 손꼽이 단검과 로이드를 구하기 위하여 불의 신전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이는 로이드와 손꼽이 단검 중에서 로이드를 구함으로써 잠재력을 개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로이드가 그린 닌자임이 밝혀지게 되죠.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 지금껏 닌자로서 훈련을 받은 건 그린 닌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로이드가 바로 그린 닌자였어. 그 후 닌자들은 뱀부족이 가져간 3가지 손꼽이 단검을 구하기 위하여 지하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뱀부족들이 추가로 도착하게 됨으로써 닌자들은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로이드와 가마돈의 하락 끝에 닌자들은 탈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손꼽이 단검 4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토는 이미 드래곤 전함에 침입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파이토는 4가지 손꼽이 단검을 가진 채 곧바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닌자들이 쫓아가게 되지만 끝내 위대한 파괴자의 봉인이 해제되죠. 위대한 파괴자는 곧바로 주변에 있던 파이토와 마스터 우를 집어삼키게 되며 도망치는 닌자들을 쫓아가 끝내 드래곤 전함을 다 한입에 파괴시켰습니다.
닌자들은 위대한 파괴자의 압도적인 파워에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카이와 닌자들의 하약 끝에 울트라 소닉 정찰을 만들어 다시금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닌자들은 다시금 패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카이는 위대한 파괴자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곧바로 닌자고 시티로 향하게 됩니다. 닌자고 시티에서 일어난 3차전, 거기서 닌자들을 잠시 동안 떠났었던 울트라 드래곤이 나타나게 되고 닌자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울트라 드래곤까지 협력을 하여 위대한 파괴자를 공격하지만 끝내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마돈이 등장을 하여 4가지 황금무기의 힘을 이용하여 끝내 위대한 파괴자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파괴자의 재앙은 엄청났으며 이 과정에서 하루미의 부모님을 포함한 수많은 존재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스터 우는 끝내 살아 있었으며 가마돈은 황금무기를 들고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닌자들은 만가지 도시에 남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닌자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마돈은 4가지 황금무기의 힘을 이용해서 파괴된 드래곤 전함을 복구시켜 스네이크 군단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스케일스는 닌자들의 아르바이트를 위해 자리를 비웠던 동안 로이드를 납치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실패하고 스케일스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한편 가마돈은 황금무기가 만들어진 황금산으로 가서 4가지 황금무기를 융합시킨 메가 황금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가마돈은 황금무기의 힘으로 소토성장을 포함한 그의 해적단을 부활시키던지 복사 닌자들을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일을 했지만 끝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닌자들은 데럿의 도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데럿의 도장은 몇 개월째 월세가 밀려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닌자들은 레이싱에 참가를 하여 우승을 하고 상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월세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끝내 가마돈은 그란돈이라는 고대의 공명을 부활시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닌자들은 메가 황금무기의 힘으로 인해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그란돈을 막기 위하여 닌자들은 나이를 먹는 차를 던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차의 영향으로 로이드는 성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로이드마저 성인이 되자 가마돈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메가 황금무기의 힘으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닌자들의 활약 끝에 각오는 지켜지게 되었으며 메가 황금무기는 우주 어딘가로 날아가게 됩니다. 한편 위대한 파괴자가 죽고 난 후 그의 도구로 인해 스토마미들이 부활하기 시작하는데요. 신고를 받은 닌자들이 출동을 하게 되고 닌자들은 이 사태를 매우 쉽게 해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로이드의 어머니인 마사코와 만나게 되죠. 로이드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줄 알고 어머니를 증오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로이드를 버린 것이 아니었으며 오해를 어느 정도 해결한 이후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위대한 파괴자의 도구로 인해 자이언트 스톰 워리어가 깨어나게 됩니다. 닌자들은 겨우겨우 이를 저지시킨 후 오버로드와의 전투를 준비하죠. 그리고 가마돈은 서토상장의 일기 속에서 봤던 어둠의 섬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둠의 섬을 찾지 못하고 스케일스한테 곧바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어둠의 섬을 찾게 되었으며 오버로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마돈이 어떠한 스위치를 작동시키자 바닷속에서 어둠의 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쯤 스케일스는 닌자고 지하에서 스토마미들이 봉인되어 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스토마미드는 위대한 파괴자의 도구로 인해 깨어나게 되고 곧바로 닌자고 시티를 습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뱀부족들은 지하에 갇히게 됩니다. 가마돈은 청상의 시계를 작동시키며 스토마미들을 조종할 수 있는 어둠의 헬멧을 가지게 됩니다. 닌자들은 오버로드를 막기 위하여 어둠의 섬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등대를 만나 거기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 등대에는 자네의 아버지였던 줄리엔 박사가 있었으며 레비아탄을 풀어준 후 그 등대로부터 탈출을 하여 다시 어둠의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닌자들은 어둠의 섬에 도착한 이후 독수리를 구하게 되고 빛의 신전으로 향하여 원소의 블레이드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닌자들은 선과 악의 정쟁을 막기 위하여 청상의 시계 쪽으로 가게 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니아는 이미 타락한 상태였으며 오버로드는 가마돈의 신체를 빼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오버로드는 닌자들을 어둠의 섬에 놔둔 채 닌자고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닌자들은 빛의 신전 쪽으로 향하여 한글 로봇을 얻게 된 후 돌아온 울트라 드래곤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닌자고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닌자들이 닌자고에 도착했을 때는 닌자고의 모든 시민이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버로드는 끝내 드래곤으로 각성하게 되는데요.
한글 로봇은 니아로 인해 파괴가 되지만 데럿의 도움으로 스톰아미의 통제권을 얻은 후 로이드는 4명의 닌자의 도움을 받아 끝내 옥상으로 향하게 되고 거기서 오버로드와 만나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됩니다. 날 절대로 없애지 못한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둠의 존재를 범이니까. 하지만 나의 빛은 너의 어둠을 가리고도 남지! 최후의 대결을 끝내자. 끝내 로이드는 골드 닌자로 각성을 하여 오버로드를 물리친 후 닌자고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최후의 전투 이후 인간으로 돌아온 가마도는 닌자고 항실 쪽에서 용서를 받은 후 숲속에서 조용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이보그 박사는 닌자고를 최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오버로드는 바리오스로 남아있어 보그 기억 컴퓨터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한편 모든 일을 끝난 채 울트라 드래곤은 원래의 고향이었던 최초의 차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끝내 아이언 베런한테 사망을 한 후 옥자가 되었습니다. 시즌2로부터 2년 후 마스터 우는 아카데미의 선생이 된 닌자들과 니아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닌자고 시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디지털 오버로드와 재회하게 되는데요. 닌자들은 사이보그 박사로부터 받은 테크노 블레이드와 새로운 도복 덕분에 우마는 남긴 채 간신히 도망치게 됩니다. 디지털 오버로드는 닌자고에 있는 모든 기계를 해킹시켜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으며 사이보그 박사를 개조시킨 뒤 잔을 토대로 만들어진 닌드로이드 군단을 제작합니다. 한편 닌자들은 가마돈의 도장에서 숨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이보그 박사가 만들어낸 보조로봇 픽셀가 제외하게 됩니다. 그녀는 오버로드의 조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닌자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후 닌자들은 오버로드의 군단을 막기 위하여 전력 발전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픽셀 역시 전력이 사라져 끝내 쓰러지게 됩니다. 그 후 제2의 부모님의 고물상에서 잔의 전력의 절반을 픽셀한테 인식시킨 후 픽셀은 의식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의문의 존재와 오버로드로 인해 개조된 마스터 우가 나타나 닌자들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닌자들은 끝내 이 적을 물리치게 되었으며 닌자들은 이 의문의 존재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의문의 존재는 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닌자들은 스네이크 군단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골드마스터와 관련된 전설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로이드는 티로시의 미로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의문의 존재와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의문의 존재로부터 잡히게 됩니다. 사실 그 의문의 존재의 정체는 살아있던 파이토였습니다. 그 후 오버로드는 로이드의 골드 파워를 추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닌자들은 오버로드가 존재하는 디지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버로드가 방해를 했음에도 테크노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끝내 시스템의 재부팅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버로드는 이미 탈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오버로드는 여전히 약한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로이드는 4명의 닌자한테 원소의 힘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버로드는 황금 무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요. 닌자들의 방해 끝에도 오버로드는 황금 무기 전체를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에 황금 무기를 녹여 황금 갑옷을 만든 후 골드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닌자들은 뒤늦게 닌자고에 도착한 이후 사이보그 박사로부터 나노 알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닌자들은 골드 파워의 내성이 있는 스토마미 갑옷을 입은 채 오버로드와 다시금 전투를 하게 됩니다. 오버로드한테 알약을 먹이려고 했지만 그는 파이터가 대신 삼키게 되고 닌자들은 전멸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잔이 오버로드한테 다가가 그의 골드 아머에 있는 힘을 흡수해 자폭을 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잔은 희생하게 되고 끝내 오버로드를 물리치게 됩니다. 골드 파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니까지 게 버티겠다는 거냐? 여기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난 닌드로이드이기 전에 닌자야. 절대 포기 안 해. 그게 닌자야. 알겠어? 하지만 오버로드는 소멸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습니다. 다만 그의 행방은 더 이상 알 수 없으며 잔 역시 의식이 살아있어 보그타워로부터 서버를 옮긴 후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닌자들과 시민들은 잔의 장례식을 열게 됩니다. 잔이 사망한 이후 닌자들을 뿔뿔이 흩어졌으며 사이보그 박사는 골드마스터의 갑옷을 보그타워 지하에 숨기게 됩니다. 카이는 메주머가 운영하는 경기장의 선수가 되었으며 콜은 토모꾼, 제이는 TV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됩니다. 또한 닌자고는 기존의 최첨단 기술이 제거된 닌자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새로운 신체를 얻게 된 잔과 그를 발견한 픽셀은 로닌으로부터 납치가 되어 첸한테 팔리게 되고 잔은 원소의 힘을 뺏긴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픽셀은 신체가 해부당하게 됩니다. 로이드의 설득으로 마스터 첸의 구슬집에서 오랜만에 만난 닌자들. 하지만 첸이 보낸 부하로 인해 잔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잔을 구하고 싶다면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날 밤 가마돈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원소의 마스터들, 즉 초능력자들과 함께 첸이 살고 있는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능력 무술대회는 시작이 되고 첫 번째 탈락자는 칼로프였습니다. 닌자들은 그날 밤 첸의 섬을 몰래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술대회는 가짜이며 첸의 지팡이를 통하여 원소의 마스터들의 힘을 빼앗으려는 함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무술대회는 계속 진행이 되며 보르보, 크레미스, 애쉬 등등의 탈락자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마스터 첸은 대진표로 조작을 시켜 시즌3 때부터 니아를 두고 삼각관계를 유지했던 제이와 콜을 승부를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넘어가지 않았던 콜은 니아를 포기하는 것으로 제이와의 관계를 회복시켰으며 반드시 한 명은 떨어져야 된다는 규칙을 따라 결국엔 자진하여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쯤 잔은 픽셀의 메모리 칩을 자신의 데이터에 연결시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탈출을 시도하게 되지만 클라우즈로 인해 저지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락을 하게 된 후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던 콜이 잔을 발견하여 그를 몰래 풀어주게 됩니다. 한편 무술대회는 계속 진행이 되며 제이코, 카밀, 톡스와 같은 탈락자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으며 뒤늦게 닌자들을 따라온 니아로 인해 첸의 계획이었던 주문서를 훔치게 되어 첸은 니아를 찾기 위하여 종목을 니아를 찾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니아는 잡히지 않았으나 로이드를 제외한 모든 닌자들과 원소의 마스터들은 첸의 부하로 인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카이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스카일라의 정체가 첸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무술대회는 그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이제 로이드까지 붙잡혀 모든 원소의 힘이 첸한테 빼앗긴 상태. 하지만 그때 기적적으로 지하 공장에서 노동을 하던 탈락한 원소의 마스터들과 콜과 잔까지 겹치게 되며 마스터 첸의 지팡이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모든 원소의 마스터들은 팀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선 반대쪽에서 도망친 첸과 몇몇의 부하들은 스카일라의 힘을 이용해서 모든 원소의 힘을 흡수했기 때문에 주문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를 붙잡아 그녀의 힘을 통하여 주문을 완성시키게 돼서 끝내 자신과 부하들은 아나콘드라이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으며 저주의 땅으로 버려진 클라우즈와 닌자들 그리고 원소의 마스터를 뒤로한 채 닌자고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원소의 힘을 지닌 존재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면 드래곤을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곧바로 드래곤을 소환하여 첸을 따라 닌자고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첸은 닌자고에 도착하게 되지만 주문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나콘드라의 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크리타눈 감옥에 갇혀있는 마지막 아나콘드라의 파이토까지 납치하게 되어 끝내 첸의 부하들은 영구적으로 아나콘드라이가 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닌자들은 적들이 너무 강력하다고 판단하여 닌자고의 시민들과 적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한 후 선조의 땅에 위치한 메아리 계곡에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투는 시작되게 되지만 첸 쪽으로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 하지만 파이토는 클라우즈의 마법책을 가져오게 되며 이 전쟁을 한 번에 끝낼 방법을 가마돈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오래전 뱀부족과의 전투 이후 아나콘드라의 장군들은 저주의 땅으로 추방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마돈이 희생을 해서 이들의 혼령을 닌자고로 다시 소환하게 된다면 첸의 부하한테 저주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면 아나콘드라의 장군들을 풀어줄 수 있겠군. 그래, 네가 그리로 가는 거야. 원래 마법엔 대가가 따르거든. 가마돈은 이제까지 자신이 벌었던 일을 속죄하는 의미와 닌자고를 지키기 위하여 끝내 희생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가마돈이 저주의 땅에 가게 되었으며 자유의 몸이 된 아나콘드라이의 장군들은 첸의 군대한테 저주를 내려 그들을 모두 저주의 땅으로 추방시키게 됩니다. 그 후 아나콘드라이의 장군들은 로이드한테 감사의 의미를 전하게 되었으며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한 파이토의 몸을 원래대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닌자들은 이제까지의 가마돈의 활약을 기억하기로 기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마돈이 저주의 땅의 문을 열었을 때 아나콘드라의 장군만이 탈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샘물이라는 찻집을 열고 노후의 시간을 보내는 마스터 우와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닌자들.
이들에게 닌자고 역사 박물관에서 로이드를 찾는다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고 로이드는 곧바로 박물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이드가 맞이한 것은 가마돈이 저주의 땅의 길을 열었을 때 몰래 탈출을 한 모로였고 모로는 곧바로 로이드의 몸을 차지한 채 지혜의 샘물로 향하게 됩니다. 그 후에 벌어지는 모로와 마스터 우의 싸움 도중에 마스터 우의 지팡이는 최초의 스핀주주 마스터의 무덤과 관련된 실마리 몇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끝내 모로는 마스터 우의 지팡이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마스터 우는 이미 먹물을 통하여 이 내용을 복사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마사코의 도움 덕분에 실마리 중 하나가 에어지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닌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늘을 날게 도와주는 무술인 에어지주를 배우기 위하여 에어지주 비법서를 들고 도망칠 로닌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비법서는 모로한테 뺏기게 되었으며 닌자들은 양사부한테로부터 에어지주를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사부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콜은 유령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에어지주를 훈련하게 된 닌자들은 두 번째 시마리인 성스러운 검을 가져가기 위하여 구름의 왕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로이드의 도움 끝에 닌자들은 모로보다 먼저 성스러운 검을 가져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로의 부하인 소울 아처는 루닌으로부터 큰 빛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루닌은 그 빛을 갚기 위하여 성스러운 검을 모로한테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마리를 찾던 닌자들은 루닌의 도움을 받아 최초의 스핀주주 마스터의 무덤에 먼저 도착한 로이드를 뒤따라 끝내 최초의 스핀주주 마스터의 무덤에 도착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로이드의 몸을 포기하는 대신 멜론 크레스타를 얻은 모로는 곧바로 닌자고의 파멸의 지배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로이드는 파멸의 지배자로 인해 저주의 땅에 끌려가게 되지만 그곳에 있던 가마돈과 재회를 하게 된 후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니아가 잠재력을 해방하는 데 따라 파멸의 지배자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파멸의 지배자는 사망하게 되었으며 저주의 땅은 붕괴가 되어 그 주변에 있던 진자고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저주의 땅에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로 역시 파멸의 지배자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죽기 전 마스터 덕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 둘 다 빠져나가긴 힘들 것 같군요. 안녕히 계세요, 사모님. 모로! 유령을 쓰러뜨린 후에 연예인이 된 닌자들이 기자한테 쫓기는 동안 저주의 땅으로부터 몰래 탈주한 클라우즈는 키안의 주전자를 열어 나닥한 진의 봉인을 풀어주게 됩니다. 나닥한 진은 뛰어난 지성을 보여주며 클라우즈를 티안의 주전자에 가둔 후 변신을 하여 닌자들한테 누명을 씌우게 하고 닌자들을 크리타논 감옥에 갇히게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끝내 우와 마사코까지 티안의 주전자에 가둠으로써 방해꾼들을 모두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나닥한 진은 멜론 크레스타를 훔쳐 자신의 해적단들을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그 후에 나닥한 진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진자고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진자고는 저주의 땅이 파괴가 됨으로써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나닥한 진은 아버지한테로부터 진블레이드를 물려받게 되고 닌자들한테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한편 닌자들은 나닥한 진을 막을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타이거 위도우의 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이는 나닥한 진과 1대1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카이는 진블레이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닌자들은 타이거 위도우의 독을 가져가기 위하여 한 섬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는 진블레이드에 갇히게 되었으며 닌자들은 타이거 위도우의 독을 가져가는 데 성공하게 되지만 제이는 나닥한 일당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는 나닥한 진이 결혼을 할 경우에는 자신의 소원을 자신이 빌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니아와 강제 결혼을 한다는 사실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닌자들은 제이를 구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콜과 로이드가 진블레이드에 갇히게 됩니다. 간신히 도망친 제이와 니아는 줄리엔 박사가 거주를 했던 등대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니아는 끝내 나닥한 진한테 잡히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제이는 스카일라나 로닌 같은 조력자들을 모아 니아를 구출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선 진블레이드에 갇혀 있었던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닌자들은 결혼식을 막으려고 했지만 끝내 실패하게 되었으며 나닥한 진은 자신의 소원을 자신이 빌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상태.
하지만 나다칸을 배신한 독시크와 플릭토록의 도움 끝에 닌자들은 나다칸 진한테 위도우의 독을 맞추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다칸으로 인해 변한 것들이 한두 개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니아 역시 독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2의 마지막 소원을 이용해 나다칸 진을 더 이상의 정령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니아를 살릴지 나다칸 진을 막을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나다칸 진한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소원은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이고 아무도 정령의 주전자를 못 찾는 거야. 네 소원이 그것이라면 들어줘야겠지. 제이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즌6 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역사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오직 니아와 제이 둘의 키스를 보여준 채 시즌6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군형이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니아와 카이한테 전해진 의문의 알. 카이는 실수로 알을 깨뜨려 새끼 드래곤 벤디를 부화시킵니다. 그리고 후에 벤디를 들고 드래곤 전함 쪽으로 향하는 니아와 카이. 자는 벤디를 보며 아주 귀중한 음량의 드래곤이며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 빛의 드래곤 혹은 그림자의 드래곤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게 됩니다. 한편 제이의 마지막 소원으로 티안의 주전자를 찾지 못해 도망친 클라우즈. 그는 그림자의 하인을 시켜 벤디를 훔친 후 사원에서 그를 그림자의 드래곤으로 각성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마치 등장한 닌자들로 인해 저지당하게 되었으며 벤디는 다행히 빛의 드래곤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원은 무너지게 되고 클라우즈는 다음을 기약하며 사라지게 됩니다. 마사코와 로니는 선원들이 실종이 되자 어둠의 섬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스카이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죠. 명상 중이었던 마스터 우는 위험을 감지한 후 드래곤 전함을 타고 어둠의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중에 폭풍으로 만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닌자들. 니아와 제이는 청상의 시계 근처에서 깨어나게 되었으며 다른 곳에서 깨어난 우와 로이드. 니아와 제이는 로닌과 합류하게 되었으며 로이드와 우는 어둠의 물질을 조사하는 도중에 다른 곳에서 깨어난 콜과 잔, 그리고 실종된 선원들을 찾은 마사코. 스카이 해적들은 잔과 콜을 공격하게 되었지만 뒤늦게 등장한 니아, 로닌, 제이로 인해 저지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스카이 해적들을 모아 클라우즈는 빛의 신전에서 어둠의 물질을 이용하여 어둠의 성과 닌자고를 다시 융합시키려고 합니다. 끝내 카이까지 합류를 하여 완전체가 된 닌자들은 클라우즈와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터 우는 황금 로봇을 타고 어둠의 로봇을 만들어 맞서 싸우는 클라우즈. 닌자들까지 합류하게 되어 끝내 클라우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클라우즈는 지하세계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해적들은 크리타는 감옥에 수용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명상에 들어간 마스터 우. 그는 시계 빠는 형제의 위협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떠나간 그들을 기르는 유령의 날. 닌자들은 각자의 조상들을 기르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사부 때문에 유령이 된 콜은 양사부한테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계획에 휘말려 왕자의 영역에 갇혀있던 존재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끝내 탈출에 성공하게 된 빌런들은 곧바로 닌자들한테 복수를 하러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닌자들은 기존보다 몇 배는 강력해진 상태. 끝내 이 빌런들을 손쉽게 제압하게 되었으며 함정에 빠졌던 콜 역시 양사부를 제압한 후 인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사부는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었으며 양사부가 닌자들의 편을 쓰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4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수도원에 등장한 아크로닉스. 닌자들이 6시 때 박물관 청소를 마치고 나올 때 수도원에 빨래감기 블레이드가 떨어지고 시간의 파동이 퍼져 닌자고의 시간은 1분을 건너뛰게 됩니다. 우에게 밀리던 아크로닉스는 빨래감기 블레이드를 이용해 우한테 타임펀치를 날린 후 그를 절벽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뒤늦게 등장한 닌자들은 아크로닉스를 도망치게 만든 후 절벽에 매달려 있는 우를 구하게 됩니다. 얼마 뒤 에어지주 사원에서 시계 빠는 형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는 닌자들. 버멜리온 군단이 등장을 해서 닌자고의 소동이 일어나는 동안 자는 의식을 잃고 사이보그 박사는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사이보그 박사는 협박을 받은 채 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의 자원을 약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카이는 40년 전의 전투에서 아크로닉스가 미래로 간 것과는 달리 크럭스는 썬더즈 박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닌자들은 시계바늘 형제를 끝없이 따라가게 되고
저지를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3가지의 타임 블레이드가 차례로 발견되고 사무라이 X의 수트를 입은 의문의 존재가 닌자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카이와 니아는 자신의 부모님과 재회하게 되었으며 크럭스가 자신의 부모를 납치했다는 전부터 모든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계바늘 형제는 타임블레이드를 모두 모으게 되었으며 타임머신 아이언둠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카이와 니아, 우는 크럭스와 아크로닉스를 따라가 40년 전의 전투에서 시계바늘 형제를 저지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의 신체도 돌아오기 시작하였으며 과거에서도 또 패배를 맛본 시계바늘 형제는 닌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미래로 향할 생각을 합니다. 우는 카이와 니아를 원래의 시간대로 던져 다시 뭉친 닌자들은 로이드를 임시 마스터로 정하게 됩니다. 마스터 로이드. 마스터 로이드라. 한편 아이언둠에 남아있는 크럭스와 아크로니스, 이들은 여러 시간대를 오가게 되는데요. 끝내 마스터 우는 아이언둠의 동력장치를 망가뜨린 후에 시계바늘 형제는 사망하게 되고 아이가 된 마스터 우는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우가 사라진 이후 로이드는 변성기와 사춘기가 오게 되었고 그의 눈은 초록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자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루미는 우와 마사코를 납치하게 됩니다. 시즌7으로부터 1년이 지나고 로이드는 새롭게 떠오르는 범죄 조직 가마돈의 아들들이 가면을 훔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닌자고에 다시 뭉친 닌자들은 닌자고 항치가 복수의 가면을 보호할 것을 부탁받게 됩니다. 그러다 가마돈의 아들들로 인해 궁전은 무너지고 황제와 항우, 복수의 가면까지 뺏기게 되었습니다. 공주였던 하루미만이 살아남아 닌자들한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닌자들이 가마돈의 아들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동안 닌자들은 미스터캣을 통해 도깨비와 드래곤의 전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콜과 자는 가마돈의 아들들로 변장을 하여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콜은 정체가 들켜 붙잡히게 되었으며 자는 무사히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세 번째 가면과 관련된 열쇠라고 불리는 아이를 들고 탈출을 한 콜. 잔을 구조한 이후 죽음의 절규라고 불리는 폭풍 속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라이 X가 해킹을 당하여 닌자들을 공격하게 되었으며 로이드와 하루미는 워시의 눈으로 떨어지게 되고 드래곤 전함은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사실 2가지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새로운 사무라이 X의 정체는 픽셀이며 이 아이의 정체는 우였습니다. 한편 세 번째 가면이 숨겨진 곳으로 도착한 로이드와 하루미. 하루미는 결국 가마돈의 아들들의 보스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증오의 가면을 가진 채 탈출을 한 하루미. 닌자들은 워시의 눈에 버려지고 로이드를 납치한 가마돈의 아들들은 드래곤 전함을 훔쳐 닌자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후에 하루미는 3가지 가면을 이용해 가마돈을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등장한 닌자들로 인해 저지당하게 되었으며 가마돈의 아들들은 크리타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에 성공한 가마돈으로 인해 크리타눔 감옥은 가마돈의 아들들한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후에 찾아온 로이드와 전투를 하는 가마돈. 절 해치지 못할걸요? 아들이니까. 나한테는 아들이 없다. 하지만 로이드는 죽기 직전에 홍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악단 타이탄을 들고 닌자고로 향하여 닌자고를 지배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닌자들 덕분에 로이드는 깨어나게 되었지만 능력이 사라진 상태였으며 4명의 닌자들과 우는 드래곤 전함을 탄 채 다른 차원으로 이동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동한 공간은 최초의 차원이었습니다. 가마돈이 닌자고를 지배한 지 일주일이 지나게 되고 니아와 로이드는 저항 세력을 만들었으며 얼마 뒤 원소의 마서들이 이 저항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최초의 차원에 있던 닌자들은 콜을 제외한 모든 닌자들이 드래곤 헌터한테 잡히게 됩니다. 가마돈은 로이드를 놓친 미스터 E한테 분노를 하며 그를 상상조각 내고 로이드는 미스터 캣으로 인해 닌자들이 최초의 차원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저항 세력은 가마돈의 본거지인 보그타우에 침입을 하여 방송을 내보낸 이후 더욱 분노한 가마돈은 하루미를 죽일 뻔했습니다. 한편 드래곤 헌터로부터 도망친 닌자들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이때 우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헌터들 중에서 최고의 헌터라고 불리던 헤비멘탈은 자신의 본명인 페이스를 밝히게 되고 닌자들한테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닌자 일행들은 도깨비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도깨비들은 떠난 상태였으며 그곳에서 드래곤 갑옷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한편 닌자고에서 저항 세력들은
스카일라의 힘을 이용해 가마돈의 힘을 복사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스카일라는 다행히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도깨비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미스터캣은 가마돈과 하로미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 시각 닌자들은 다시 드래곤 헌터한테 붙잡힌 상황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마스터 우는 모든 기억이 돌아오게 되었으며 드래곤 헌터들의 수장이었던 아이언 베런의 요구로 인해 드래곤 갑옷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드래곤 갑옷을 입는 것으론 모든 드래곤들의 어머니인 퍼스트본을 지배할 수 없었으며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가 퍼스트본을 타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언 베론은 사망하게 되었으며 드래곤의 헌터들을 갱생하게 되고 닌자 일행들은 드래곤을 탄 채 닌자고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체가 된 닌자들, 다른 닌자들이 악당 타이탄을 막는 동안 우와 로이드는 가마돈을 막기 위하여 그와 전투를 하게 되지만 크게 고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로이드만이 100층에 남게 되었습니다. 로이드는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한테서 배운 기술인 침묵의 주먹을 떠오르게 되었으며 싸우지 않을 거야. 하지만 굴복하지 않는다고요. 로이드는 힘을 되찾은 이후 그린 닌자로서 다시 변신을 마치게 됩니다. 힘을 잃은 가마돈은 크리타논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악당 타이탄은 무너지게 됩니다. 저항 세력을 위해 희생한 미스터캣,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이를 구하게 된 하루미, 그 외에 수많은 용감한 영혼들,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게 되고 닌자고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마돈의 패배 이후 다시 재건된 스핀지투 수도원, 콜 잔 픽셀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새로운 드래곤 전함을 받는 동안 페이스와 퍼스트본은 닌자고에 도깨비가 침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얼마 뒤 보그타워 지하에 있는 멜론 크리스탈에서 검은색 안개가 뿜어지기 시작하고 닌자고 시민들은 돌처럼 굳게 되었습니다. 닌자들은 이 사건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일부의 시민만을 데린 채 탈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미리 경고했던 가마돈을 찾아가게 되죠. 결국 가마돈은 협조하는 조건으로 크리타논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요. 약간의 싸움 끝에 사라져 있었던 힘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도깨비의 피를 가진 존재들만이 검은 안개로부터 멀쩡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로이드와 가마돈은 곧바로 검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마돈과 로이드는 그 과정에서 도깨비들과 그들의 우두머리인 오메가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 NGTV 옥상에 있는 시민들을 구조하려는 닌자들은 안정적으로 시민들을 대피시킨 데 성공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콜은 검은 안개 속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골드마스터의 감호 덕분에 간신히 도망친 로이드와 가마돈은 구조하러 온 픽셀로 인해 간신히 닌자들한테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콜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을 하죠. 이후 수도원에 도착한 닌자들은 전직 대장장이었던 카이의 도움을 받아 골드마스터의 갑옷을 녹여 4가지 황금 무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되고 도깨비들과의 최종 전투를 준비합니다. 닌자들이 도깨비와의 전투에서 고전을 하던 도중에 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전투를 이어가는 도중에 수적인 열쇠로 밀리던 닌자들은 수도원 내부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벽화를 보더니 무언가를 깨닫게 된 로이드. 뭐라고? 파괴의 반대말이 뭐겠어? 창조잖아. 아직 모르겠어? 창조라고. 창조의 회오리 바람. 닌자 6명과 우사부, 가마돈까지 합류를 하여 스피니쭈를 하게 되고 이 힘을 통하여 창조의 스피니쭈 회오리를 만들고 도깨비들을 그렇게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의문의 공간에서 눈을 뜬 로이드, 그의 눈 앞에는 몇 년 만에 보는 골드 드래곤과 의문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로이드한테 감사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 노인의 정체는 최초의 스피니쭈 마스터였습니다. 최초의 스피니쭈 마스터는 완벽한 공간으로 떠날지 아니면은 다시 닌자고를 소화할지 선택권을 주고 골드 닌자는 단연한 선택을 한 이후 시즌10에 걸친 대장정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닌자들, 그들은 마스터와의 전투 끝에 게으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닌자들은 훈련을 위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피라미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 닌자들은 실수로 아스피라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곳에서 곧바로 아스피라와 전투하는 닌자들, 끝내 닌자들은 패배하게 되었으며 카이의 능력도 뺏긴 채 피라미드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넬슨이 마스터한테 이를 말함으로써 픽셀의 도움 끝에 피라미드를 탈주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 아스피라는 복수를 위해
금지된 스피니조 두루마리를 가져가게 되죠. 아스피라가 복수하려는 존재는 마스터 우. 아스피라는 복수를 위해 수도원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닌자들이 두 번째 스피니조 두루마리를 가져와 아스피라를 제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아스피라의 마지막 공격을 맞은 잔은 네버 영역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네버 영역으로 잔을 구하기 위해 이동한 닌자들. 그들은 솔라를 포함한 다양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잔이 얼음 요새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로이드는 잔을 구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변신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아키타를 만나게 되죠. 하지만 아이스 드래곤의 공격으로 그는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 얼음 황제가 잔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사실 닌자고와 네버 영역의 시간대는 다르며 잔이 기억을 잃었을 때 백스가 그한테 거짓말을 쳐 얼음 황제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잔의 기억은 돌아오게 되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약한 이들을 도와주라. 지켜라.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자들을. 그는 자신이 일으킨 모든 일을 원상복구시킨 후에 백스를 추방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 닌자들은 닌자고로 돌아오게 되죠. 기술자를 쫓던 닌자들은 프라이어 엠파이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닌자들은 기술자와 왕가미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편 제이는 프라이어 엠파이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닌자고 전체에 파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닌자고에 있는 모든 게임들은 프라이어 엠파이어가 되었으며 일반인들 역시 제이처럼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닌자들 역시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원소의 능력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제이연합의 도움으로 제이와 재회를 하게 된 후 닌자들은 게임을 끝내기 위해 키타나를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카이와 콜, 로이드, 니아 등등이 에너지 큐브가 되었습니다. 한편 현실 세계에서 잔은 왕가미를 조사하는 도중에 기술자를 만나 납치가 되었으며 픽셀은 프라이어 엠파이어를 제작한 다이언을 만나 기술자를 뒤따라가게 됩니다. 한편 게임 속에서는 제이가 모든 키타나를 모아 왕가미와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왕가미는 이미 현실 세계로 나가는 문을 만들었으며 그대로 현실 세계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제이와 다이언의 설득 끝에 그는 어린아이가 되어 이제까지 일어난 재앙들을 모두 없애는 것은 물론 닌자들 역시 원래대로 돌려놓게 됩니다. 집으로 가자. 내가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널 도와주마. 그런 제안이라면 받아들이죠. 스타로 왕국에 살고 있는 바니아 공주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게 되었으며 그대로 스타로 왕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콜과 바니아는 스타로 왕국 지하에서 스컬 소설하라는 존재가 먼스와 게크를 노예로 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바니아는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육지로 올라가게 되었으며 콜은 스컬 소설어를 막기 위하여 그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벤치스톤의 영향으로 원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채 붙잡히게 됩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닌자들이 도우러 오게 되지만 패배하여 그들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닌자들은 탈주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으며 제이, 니아, 로이드는 먼스의 구역으로 가 니아는 새로운 먼스의 여왕이 되었으며 카이 역시 새로운 게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콜은 스타로 왕국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와 바니아를 만나 이 사건을 반젤리스 왕한테 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 스컬 소설어가 반젤리스 왕이었습니다. 콜은 다시 한 번 더 함정에 빠져 지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거기에 있던 스타로 3인방을 만나 지하로부터 탈주를 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닌자들은 사이가 안 좋았던 게클과 원스를 친하게 만드는데 성공하게 되었지만 스컬 소설어와 계약을 하여 자진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콜이 닌자들을 도와주게 되었으며 스타로의 군사였지 닌자들 쪽으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콜이 스핀유저 버스터를 각성시켜 스타로를 구하게 되고 수도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난 그분의 아들이야. 난 엄마와 약속했어. 너 같은 사악한 자들한테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언제나. 마사코와 우, 크런치 파워스는 미지의 섬을 조사하러 떠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며 닌자들은 그들의 흔적을 따라 뒤따라가게 됩니다. 끝내 미지의 섬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스톤키퍼한테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닌자들이 부적을 훔치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이를 제물로 삼아 오지라의 분노를 없애려고 하죠. 하지만 오지라는 로닌이 만들어낸 배였으며 이 모든 것들은 로닌의 계획이었습니다. 닌자들은 로닌을 제압하고 키퍼들한테 부적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닌자고에는 평화가 오게 되죠. 갑자기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니아. 마스터 우는 니아의 능력이 오지라와 그녀의 부적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급한 대로 우선 니아의 어머니 마야를 호출하게 되죠. 결국 닌자들은 무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이드로 바운티는 멜론피아 종족의 공격을 받아 작동 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하이드론이 로봇을 탑승한 니아와 마야는 멜론피아 종족한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제이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위협을 감수하고 하이드론이 바운티의 동력을 재가동시켰으며 니아와 마야는 로이드와 제이한테 구조됩니다. 한편 멜론피아의 왕자인 카마르는 아버지이자 왕인 트리비안을 공격하여 이 죄를 닌자들한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뒤늦게 등장한 벤토마르는 죽어가는 트리비안 왕한테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후에 닌자들한테 합류하는 벤토마르는 상황을 설명해주게 되죠. 카마르는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오지라의 봉인을 해제하기 위한 부적이 닌자고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닌자고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육지에 남아있던 닌자 일행은 카마르를 막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폭풍의 부적까지 손에 넣은 카마르는 오지라를 깨우게 됩니다. 자신의 군대와 오지라를 데리고 닌자고로 돌아온 카마르. 닌자고 전체는 바다에 잠기게 되었으며 닌자들과 벤토마르는 순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 벤토마르가 오지라를 조종할 수 있는 카마르의 삼지창을 파괴하게 됨으로써 자유의식이 생긴 오지라는 곧바로 카마르를 먹어채웁니다. 하지만 오지라로 인해 닌자고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이때 물 그 자체가 된 니아가 드래곤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곧바로 오지라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오지라를 소멸시키는데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니아. 그녀는 이러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I am Nia. I am the sea. We are one. 이후 오지라가 일으킨 재앙을 원상복구시키는 니아. 니아는 마지막으로 닌자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니아가 사라진 이후 수많은 존재들이 니아를 기르며 해당 에피소드는 끝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닌자고 스토리를 정리해봤습니다. 과연 니아는 다시 인간으로서 돌아올 수 있게 될까요?